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활궁과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활궁은 부수자에서 우리가 배운 글자입니다. 활시를 부린 활장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활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네. 자,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활을 이렇게 당겨서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활을 이렇게 길게 당긴다는 그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이런 것을 넣습니다. 줄이다, 화살줄을 생각해서. 그래서 화살줄을 이렇게 끈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는 뜻으로 끌인이라고 합니다. 인용한다, 할인한다, 이럴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사사입니다. 사사사는 부수 이름으로는 마늘모라고도 하죠. 이것은 팔뚝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활을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잡아당긴다 해서 넓을 홍이 됩니다. 이렇게 활을 이렇게 크게 잡아당긴다 해서 넓을 홍, 홍보한다, 또 홍익인간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여기에 이 모양의 글자의 아래에다가 이런 벌레를 뜻하는 벌레 충자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마늘모를 조금 변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네, 같은 글자들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활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러려면 활줄이 이렇게 탄탄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때 활줄을 만들 때 어떤 특별한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벌레를 어떤 재료로 해서 뭘 이겼어. 예. 아니면 또는 질긴 그 실을 뽑는 벌레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벌레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한 줄을 만든다 해서 강할 강이 됩니다. 강력하다, 강약이다. 그래서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복잡한 글자가 있죠.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일단 복잡할 때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뜻하는 구멍혈이 있습니다. 구멍혈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몸을 뜻하는 몸신이 있고, 그리고 활을 뜻하는 활궁이 있습니다. 자, 활궁은 이렇게 좀 굽었다라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처럼 몸을 이렇게 굽히는 모양이다 해서 이것 자체가 궁이란 글자입니다. 이것을 여기 글자에 같이 구멍혈 아래에다 넣어서 다할궁이다, 이렇게 됩니다. 몸을 활처럼 굽혀서 구멍 끝까지 가는 모양이다 해서 다할궁, 궁할궁, 그렇게 됩니다. 궁지에 처했다, 궁지, 또는 궁구하다, 연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활을 있는데 활 앞에 이렇게 뭔가 장식하는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터럭삼인데 이것은 뭔가 장식할 때 쓰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3개인데 지금 2개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약할 약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쓰는 활이 아니고 장식용으로 쓰는 활이다. 장식용으로 이렇게 의뢰용의 활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세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활의 모양을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약할 약이다 해서 약소, 연약하다, 이런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이에내라는 글자인데요. 내지 어떻다, 또는 인내천이다 해서는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활의 한쪽 줄을 풀어놓은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에내 됩니다. 자, 아니불이라는 글자는 1800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묶은 줄을 좌우로 푸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줄을 묶었는데 그것을 다시 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줄을 이렇게 푸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불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 모양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활궁자처럼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자, 이것은 감은 것을 푸는 모양이고 사람이 들어갔다. 묶은 것이 좌우로 풀린 사람이다. 뭔가 다 풀렸어요. 해탈했다. 그래서 부처님이다 할 때 부처불로 쓰고 있습니다. 불교다, 연불을 한다. 그런 글이죠. 자, 여기에 손을 뜻하는 손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풀게 되면 묶은 것을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쳐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불한다, 선불한다. 예. 자, 아오제도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2가닥의 나무가 있습니다. 2가닥의 나무를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감아서 올라간다. 아니불과 비슷한 모양이죠. 아니불은 아까 앞에서 푼다 했는데 그래서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글자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글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가닥의 나무를 아래에서부터 차례차례 감아 올라간다. 아래에서 감아 올라감으로 아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래에서 가마 올라가는데 그 맨 위를 생각하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글자에서는 아래에서 가마 간다 해서 동생이다. 형제, 제자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서 가마 가는 그런 글자예요. 아래에서 가마 가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가마 간다는 뜻이죠.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나무를 뜻하는 대나무 죽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차례차례 생겨난 대나무의 마디다. 차례차례 생겨난 대나무의 마디다 해서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제가 됩니다. 제1급제 이런 말을 만들죠. 자, 여기에 조상할 조라는 그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조상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가서 위로를 하고 하는 것을 조상한다 그러죠. 조문을 한다 또는 경조사 할 때 쓰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도 보면 활과 그리고 어떤 나무가 뭔가 곧은 모양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활을 쏜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숲속에 버려서 이렇게 어떤 그렇게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것이 와서 이제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하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활을 가지고 가서 지킨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이제 조상한다. 이렇게 조상할 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철모입니다. 철모 있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전우가 죽으면 계속 진격을 해야 되므로 총을 받고 그 위에 이렇게 철모를 이렇게 덮어놓고 갑니다. 저는 이 글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대표적인 무기인 이 활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간다. 글쎄,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오랑캐 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화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 동쪽 지방, 동쪽에 사는 민족들을 같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오랑캐라는 것은 뜻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랑캐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풀어보게 되면 활이 있고 그리고 큰 활이다 해서 큰 대자를 넣습니다. 여기에 큰 대자를 붙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이것이 오랑캐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뜯어보면 대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대궁이다. 자, 이제 화살시입니다. 화살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가 부수자입니다.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만 지금 보면 화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화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위에 이렇게 사사롭다는 뜻의 사사사를 넣고 아래에 화살시를 넣으면 어조사의가 됩니다. 왜 이것이 어조사의가 되는지는 제가 공부를 했는데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의조사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쓰겠습니다만 낱말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강에, 서울에 있는 한강에 있는 여의도 할 때 쓰는 것이 뭐뭐 써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너의 섬, 너의 자거든요. 너나 가져라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답니다. 옛날에는 좋지 않은 섬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한 황금과 같은 땅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조선시대에 서울에 가게들이 있었죠. 유기전이라는, 그때도 이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이 있고 옆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는 안다는 뜻의 알지입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딱 맞춘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는다 해서 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성이다. 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글자를 붙였습니다. 말하는 뜻의 가로왈입니다. 원래는 가로왈의 넓은 가로왈이 이렇게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곧바로 알아맞힌다. 사람의 말을 곧바로 화살처럼 곧바로 알아맞히는 것이다 해서 쓸기가 있다라는 그런 뜻의 쓸기지입니다. 지혜롭다, 기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글자 좀 복잡합니다. 제후후 쓰기에 좀 복잡하죠. 이것은 화살로 관역을 겨냥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화살과 관역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화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관역은 이런 모양을 일단 나타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역은 이렇게 해서 있겠죠. 여기에 어떤 관역이 있겠습니다만 이 모양, 관역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미음호 형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아래에 화살로 관역을 겨냥한다. 화살로 관역을 겨냥한다. 겨냥하기 위해서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칼도자로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양이 변해서 사람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것은 화살로 겨냥하면
딱 맞힐 수 있겠죠. 제대로 겨냥을 하면. 그래서 잘 맞힌 사람은 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후후라는 것입니다. 제후후. 그리고 제후라는 것은 왕실을 또는 황실을 이게 늘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보호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겨냥하는 모양에서 이 제후라는 뜻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제후를 제후라고 하죠. 왕후라고 할 때도 이 후자를 씁니다. 자, 이것을 화살을 관역에 겨누듯이 뭔가 살펴보는 사람에서 이렇게 또 사람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더 넣어서 모양이 가운데 사람은 이제 좀 줄였습니다. 선으로 줄이고 이렇게 만든 것이 기후다. 뭐 살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기예보 할 때 기후, 일기할 때도 이 기자를 씁니다. 기후라고 할 때 쓰고 후조는 철새란 뜻이죠.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변하면 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는 새를 철새, 후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일월짐이다. 이것도 부수자인데 화살이 목표물의 땅에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화살이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다, 이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도달하다는 뜻에 칼을 뜻하는 성칼도를 넣었습니다. 성칼도를 넣으면 굽은 이 칼처럼 구석구석 도착한다. 칼이란 것은 날이 날카로워서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처럼 구석구석 도달한다 해서 일월도입니다. 도착한다, 도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인을 넣으면 화살이 이렇게 다다르는 때는 이렇게 화살이 땅으로 꼽힙니다. 아래로 이렇게 꼽히죠. 그것처럼 사람이 넘어졌다. 화살이 땅으로 꼽히듯 사람이 땅에 넘어진 모양이 넘어질 도입니다. 도산한다. 회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돈이 모자라서 재정이 적자가 나서 넘어진 것을 도산이라고 합니다. 도취한다. 거꾸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자와 그리고 일월지를 합쳐서 조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카, 질려다, 질부다 할 때 쓰는 그런 조카입니다. 왜 도달한다와 여자가 같이 넣었느냐? 조금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갈 때 같이 친정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 종을 데리고 같이 간다. 도달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따지고 보면 자기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조카질입니다. 자, 일월치다, 일치한다, 또는 치명이다. 치명이라는 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월치라는 것은 도달하는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발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발을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모양이 변해서 발이 아니라 손을 뜻하는 칠복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화살이 도달하듯 어디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도달하는데 집의 안의 구석까지 도달합니다. 이 집을 뜻합니다. 집면이죠. 집에 도달한다. 집의 끝까지 도달한다. 끝에는 내실이 있죠. 안방은 내실. 이것은 주로 어머니나 여성이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실이다. 실내, 밀실 할 때 쓰는 글자이죠. 자, 여기 집옥에 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죽음시입니다. 이 죽음이란 뜻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는 시체, 사체를 얘기하는데 또 건물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집실과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에 도달했다. 화살이 가듯이 끝까지 갔다. 그 집에 도달했다. 그런 뜻으로 집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집실이나 집옥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 땅을, 틀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틀을 보기 위해서 화살을 이렇게 쏩니다.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도달한 곳에 이렇게 틀을 닦아서 만든 집이다 해서 집실이고, 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임시로 새치를 놓아둘 그런 빈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활을 쏘아서 화살이 도착한 곳에 그곳에 임시 빈소를 만든 것이다 해서 그것이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옥은 가옥이다, 옥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대는 상당히 복잡한 글자이죠. 우선 아는 글자만 뽑아봅니다. 아는 글자는 이렇게 일월지가 있습니다. 일월지가 있고, 그리고 위에 글자는 이것이 변한 글자다. 노풀고가, 우리가 부수자에서 봤습니다만 노풀고가 변한 글자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대를 뜻하는 대대다. 대라는 것은 뭔가 멀리까지 보기 위해서 높이 사은 것을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대다, 대본이다 할 때도 쓰는데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높이 사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이르다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를 황도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누렇다는 것은 가죽혁과 화살시다. 이것은 화살에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기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면 좀 잘 타겠죠. 그래서 불화살, 불을 붙인 화살의 모양이다. 불을 붙인 화살은 누런 색깔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좌우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런 의미로 누를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를황은 누릇하는 뜻도 있지만 옆으로 퍼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옆으로 퍼졌는데 그 옆으로 퍼진 나무다 해서 나무목을 적고 누를황을 적습니다. 이것은 가로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퍼졌다. 가로로 퍼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문에 빗장을 걸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빗장을 꽂죠. 그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글자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가로선, 횡선, 옆에서 이렇게 뭘 가져가는 걸 횡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를황에 집을 뜻하는 집음을 넣습니다. 집이나 지붕에. 아주 집이 넓은 모양입니다. 지붕이 넓은, 좌우로 이렇게 퍼져 있는, 지붕이 사방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집이다. 그것은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광장이다, 광고다 할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넓힌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이것은 넓다는 뜻이고 이건 손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넓힌다, 확장한다, 확대한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 넓을 광에 쇠를 뜻하는 쇠금을 적었습니다. 쇠금. 쇠금은 이렇게 산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땅에 널리 묻혀 있는 노란 광물이다 해서 쇠돌이라고 합니다. 쇠돌광. 우리가 광산이다, 탄광이다 할 때 그는 광을 얘기합니다. 자, 이 글자도 조금 외우기가 쉽지 않은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뒷면을 쓰고 아래에 이런 모양을 쓰죠. 아래에 이것은 우리가 노랗다 할 때 황자의 아래 부분과 닮았습니다. 두 손으로 빈 화살을 바르고 길게 내리는 모양이다. 이 글자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